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요즘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노무사, 노무진. 노무진이라는 이름의 노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얼떨결에 노무사가 된 이 노무진 씨. 의뢰인들이 귀신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 그런 컨셉인데 여기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극 중에서는 정확한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흐름상 전태일 노동운동가죠. 전태일 열사 그분을 캐릭터로 한 인물입니다. 그때 나이가 22살. 여기 드라마에서도 22살 청년의 형태로 나옵니다. 1948년생입니다. 197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분이 이 노무진 노무사에게 일을 주는 겁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근로자들을 도와주라. 그런 계약을 체결합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나름 볼만합니다. 근데 이게 MBC에서 한다는 게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요 3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부 시작에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 주인공이 나는 계약서에서 그런 거를 못 봤다. 그러니까 이 전태일 분이 계약서를 보여주죠. 보여줬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한자로. 옛날에는 근로기준법 포함해서 모든 법이 다 한자로 돼 있었어요. 제가 고시 공부하던 초창기에도 시험 문제에 한자가 같이 나오고 교과서도 그랬을 정도니까 이 시대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이 한자라서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전태일이라는 분은 집안이 사기로 폭삭 망해서 17살에 봉제 공장에 다닙니다. 사계라는 노래가 있죠. 거북이라는 그룹이 리메이크해서 더 유명해졌던 그 사계가 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재봉틀 앞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태일 열사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노래죠. 워낙 이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열사가 된 거예요.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이 그랬었잖아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읽고 해석해주는 중간자가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임의대로 해석해서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아먹고 그렇게 되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일반 근로자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뭔가 억울하긴 한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전태일 열사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 글자 자체가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고 어렵게 이 내용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래서 당시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구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휴일이라고 해서 쉬게 돼 있는데 쉬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권리도 당연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 드라마에서도 그 쿠키 영상으로 잠시 나오는 게 있어요. PC방에서 근무 조건을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일요일 보장 이렇게 넣는 거죠. 지금은 토요일도 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일요일도 못 쉬니까. 그런 쿠키 영상에 이 전태일 열사의 당시 참혹했던, 열악했던 그런 상황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다소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되게 어두운 우리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1970년 11월 13일 이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 이 법전과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거 지키라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처참한 당시의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22살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뭘 모르니까 당하고 억울하고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괴리감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지면서도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못다한 걸 이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 사건에 영향을 받은 서울대 상대를 다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받고 학교에서는 제적이 됐어요. 그리고 간 곳이 청계천이었어요. 전태일 열사 살던 판잣집 거기서 재능 기부 비슷하게 그렇게 그때 이 사람이 처음 했던 게 이 전태일 열사의 소망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한글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근로기준법 한글화 작업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태일 열사의 판잣집이 그 당시 근로자들의 어떤 배움터 같은 야학 같은 그런 장소로 쓰였는데 거기서 본인의 권리를 알 수 있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서울대 상대를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본인도 자격증을 많이 따고 심지어 본인도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근로자로 살게 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을 하고 노동부 장관까지 했죠. 김문수라는 사람, 이 사람의 청년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 노동 현장에서 만난 여공과 결혼을 했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차도 조금 부끄러워질 정도로 돈과 권력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선 전에 이런 방송을 하면 마치 어느 쪽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자제했습니다. 노무사 노무진 여기에 요 전태일 열사가 그 숨어있는 이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한 번씩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라면 요 전태일이라는 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